대한민국 스마트 양봉 기온팜. 양봉 농가를 가다. 이번 시간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으로 찾아갑니다. 오늘 만나게 될 분은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울산광역시 지회 지회장 김철웅님입니다. 제가 양봉에 입문하게 된 거는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원래 직업이 부동산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식당업을 하고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봉침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양봉이 이제 취미삼아 처음에는 시작을 했어요. 취미삼아 한 지는 한 20년 넘었고 전업을 한 건 한 10년 정도 10년 전에 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입문해가지고 보니까 제일 힘드는 게 기술이 어디가 기술을 배울 데가 없고 상당히 그런 점에서 힘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기술센터에서 가끔 한 번씩 교육 있을 때 가서 그 교육 받는 위에 선배들 이야기를 옆에서 주워 듣고 약간의 기술을 제 나름대로 노하우를 해서 제 거의 기술을 만든 거죠. 지금 현재 보면은 과거에 그는 사실은 우리 양봉 이 업이 아날로그라 하면 되죠. 지금 현재로는 이제 아마 첨단 스마트팜 정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앞으로는 양봉업이 그런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좀 기술 보급은 좀 수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 양봉하는 사람들이 고령이에요, 다들. 그럼 고령이다 보니까 이제 현재 이 기술로 가면은 아무래도 좀 습득하기가 힘든데 그걸 가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이 양봉업을 젊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늘 강조하고 우리 울산광역시 지회 같은 경우도 젊은 사람 육성을 제가 제일 힘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양봉 육성산업법이 지금 된 지는 한 3년 정도 이제 흘러가는데, 그전에도 그 정부에서 그 양봉 그거는 기자재에서 공급을 해주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양봉 육성법이, 됐다고 해서 지금 뭐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해 준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양봉협회에서 바라는 거는 뭐 양봉 직불제라든가, 그 다음에 재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성법이 된 후나 되기 전이나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똑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한 3년 전부터 벌들이 많이 소멸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뭐 6, 7년 전에부터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는 정확하게 한 3년 전부터 그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벌이 한 80% 정도 소멸이 됐거든요. 소멸이 됐는데 그게 정부에서는 지금 뭐 정부하고 우리 양봉인들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양봉인들이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기후 조건이에요. 기후 조건에서 기후 조건이 1차고 그 다음에 2차가 이제 기후 조건이 와가지고 벌들이 이제 약해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면역성이 약해지거든요, 벌들이. 면역성이 약하다 보니까 진드기라든가 응애라든가 이 석고병이라든가 병이 오면은 벌들이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벌이 소멸되고, 그 다음 기후 조건으로서는 저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중순까지만 해도 벌들이 다 괜찮게 있었는데 12월 중순이 넘어가니까 갑자기 날씨가 낮 온도가 6도, 7도, 10도 가까이 올라가요. 그러면 벌들이 보통 자기들이 생활 동면을 하고 있다가 벌들이 나오는 게 보통 온도가 한 5도씩 이상 넘어가면은 착각을 한 거예요, 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봄이구나 그 생각을 하는지 그때 나와요. 나오다 보면 저 같은 농장에는 지금 낮 기온이 한 12시 정도 돼가 한 5, 6도라 크면은 한 2시간 후, 한 2시 정도 되면은 저는 산이기 때문에
갑자기 날씨가 떨어져요. 기온이 떨어지다 보면은 벌들이 이미 밖에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을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헤매다가 좀 따시면 들어가야지 그런 게 밤이 되면 더 내려가다 보면 그래서 나가가지고 죽은 게 왜냐하면 먹이를 다 두고 벌들이 사라져버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벌들이 우리가 동면을 시킬 때 한 2만여 마리를 2만에서 3만 마리를 보는데 하루에 1000마리씩 나가면은 2만 마리 같으면 20일이면은 싹 없어지잖아요.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양봉인들이 그 약재 과다 사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방제를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따져보면은 저는 한 20여 년 했지만은 40년, 50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때는 그러면은 방제를 소홀히 해서 안 죽였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이고 할 때는 자기들이 기술이 없어서 죽인 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기후의 영향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부에서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그 양봉인들의 그 잘못을 자꾸 탓하거든요. 그런 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벌들이 많이 소멸이 됐지만은 작년에는 또 꿀은 또 많이 생산이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날씨 기온이 개화기 때 꿀이 들어올 때 날씨 조건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1년의 농사를 좌우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날씨가 좋아지고 꿀이 개화돼가 꿀이 들어올 때 돼 가지고 날씨가 화창하기나 날씨가 좋으면은 그 냉해도 없고 날씨가 좋으면은 꿀이 최대한 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꿀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올해도 그런적으로 뭐 그렇게 피해는 없다 그러지만은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 5월 초에 아카시아 꽃이 피었을 때 그때 한 4일 동안 비가 오면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 꽃이 개화하고 난 뒤에 꽃이 보통 아카시아는 한 10일에서 한 2주 정도 개화가 되는데 꽃이 피자마자 바람이 불으니까 꽃이 피가 바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아카시아 꿀이 원래 상당히 힘들었죠. 해마다 이제 우리가 꿀 생산은 기후에 따라 가지고 그 해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기후입니다. 기후. 그 날씨가 좋으면은 꿀이 많이 생산되고 날씨가 안 받쳐주면은 생산이 많이 떨어지죠. 며칠 전에도 제가 우리 협회 회의 가서 그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그 지역마다 이 기르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울산 지역은 좀 겨울에도 날씨가 따뜻한 편이거든요. 3년 전부터 벌 없어지는 게 전라남북도 하고 경상남도 울산 지역 이쪽이 주로 많이 간 게 따뜻한 지역이 소멸이 많이 되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기후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따뜻한 지방이 벌들이 착각을 하고 나와가지고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게 울산도 마찬가지예요. 울산이 날씨가 좀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에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저 위의 지역하고는 다르게 벌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뭐냐면은 지금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제가도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노출대가 있거든요. 이 노출대가 있으면 직사광선 벌들은 어느 정도 내 온도가 한 5도에서 37도 그 정도가 적당한 온도인데 지금 바깥 온도가 더우면은 그 온도가 상승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벌들이 산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벌들이 이제 일을 못 해요. 첫째.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럴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렇지만은 사양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기들이 가서 꿀을 못 받고 가져오기 때문에 일을 못 나가요. 그럼 아침 저녁을 나가가지고 일 좀 해봐야 자기들 묵을 그게 안 되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사양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응애, 진드기 이 방제가 지금 철저하게 해야 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스마트 벌통을 설치는
했는데 저는 벌통에 벌을 갖다 연 지는 지금 한 달밖에 안 됩니다. 한 달밖에 안 돼서 현재 제가 스마트 벌통에 대해 가지고 좋다 나쁘다 평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평언을 할 수는 없고 현재 제가 이제 벌을 넣어놓고 이제 올 겨울을 나봐야죠. 올 겨울을 이제 과연 스마트 벌통에 가온 장치가 돼가 있어가지고 온도를 적정하게 맞춰주고 이제 내년 봄 되면은 이게 스마트 벌통이 확실히 좋다 나쁘다. 근데 지금 제가 해보고 딱 지금 스마트 벌통이 정말 이거는 일시대로 가야 된다 그런 걸 내가 느낀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고 하면은 지금 이 스마트 벌통을 하게 되면은 휴대폰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온도입니다, 온도. 그럼 제가 여기 20통을 해놨는데 1번부터 이제 번호를 딱 해가지고 벌을 넣어요. 제가 2통이 그 분봉을 할 때 조금 군사가 약한 걸 제가 느끼면서 였어요. 밖에서 내가 이거 그 온도를 딱 봅니다. 그 보면은 그 2통이 약한 2통을 딱 보면은 확실히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며칠 있다, 한 일주일 있다가 딱 들어보니까 벌들이 생활 환경이 확실히 안 좋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정말하면은 그 온도가 적정해야만이 벌들이 자기의 일을 정확하게 한다 그런 걸 제가 요번에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그전에는 이게 벌들이 있으면은 그 안에 온도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100통이 넘는데 저 20통을 해가지고 제가 밖에서 보고 이거는 온도가 몇 도다, 이건 몇 도다 그런 제가 알아요. 왜 그러면 벌 움직이는 거 보고 그게 이제 배운 거였지. 그러면 제가 다른 데도 그 이야기 했어요. 제가 요번에 이 스마트 벌통을 보고 벌을 넣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이 벌통은 분명히 내가 약간 약군이다 크고 였는 2통이 온도가 다른 거는 34도, 35도, 36도 이래 가는데 가들은 28도, 29도로 떨어지더라고. 약한 놈들은. 그럼 떨어지니까 그놈들은 일을 제대로 못하고 결국은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하고 비슷한 벌통을 지금 제가 다른 벌통을 다 온도를 지금 내 머리에 이건 몇 도 되겠다. 그런 거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가 다른 벌통도 온도는 없지만은 제 계산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벌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벌통이 온도를 딱 그걸 해준 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역에 맞는 지원과 지역에 맞는 교육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는 이 시스템이 이게 이제 아까도 제가 한 지 20여 년 전에는 아날로그라 그러면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스마트팜 쪽으로 가잖아요. 모든 게. 그러면은 우리 지금 현재도 지금 우리 벌통이 스마트팜 벌통도 해놓고 있지만 앞으로 이거를 보급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그 기술력을 조금이나마 하려 그러면은 우리 양봉하는 사람들도 연령층이 젊은 층으로 가야 되고 지금 청년 창업 그래서 하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업이라든가 업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딸내미가 지금 제가 이거 농사 지원 꿀로 가지고 현재 농업법인을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우리 딸내미가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울산광역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런 쪽으로 저뿐만 아니고 좀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세가 대를 받아가 할 수 있도록 하려 그러면은 빨리 젊은 층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먹고 사는데 걱정 안 하고 벌들에 전념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젊은 사람들 하면 연구를 하잖아요. 벌들도. 그러면은 아예 자연적으로 이게 정부에서도 병충해라든가 이런 데 내가 너무 신경 안 써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벌이랑 양봉이랑
통합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벌들이 사라지면은 4년 후에 인간이 사라진다고 아인슈타인이 언제 사람입니까? 그때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존중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시급한 게 지금 벌들이 지금 사라지는 문제를 정부에서나 국민들이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왜 벌들이 중요하면은 화분 매개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먹거리가 전부 다 벌들이 있어야만 먹거리가 되거든요. 과일부터 시작해가. 심지어는 우리가 벼도 벌들이 수정을 해줍니다. 그 벼를 벌들이 수정해가지고 살이 된다는 걸 아시는 분들 우리 국민이 과연 몇 사람이 됩니까? 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국민들이고 우리가 전 세계에 다 기후 조건에 대비해가지고 이 벌들을 소멸되는 걸 어떻든 간에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먹거리도 하고 지금 봐보세요. 이게 지금 화분 매개체가 우리가 전국적으로 한 16만 군이 들어갑니다. 그 군이라 그러면 한 통인데 그 화분 그거를 하면 수박이라든가 딸기라든가 토마토라든가 뭐 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먹거리 그 하우스 농 같은데 하우스 농에만 16만 군이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만 군 정도 받고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어제 아래도 대전에서 회의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드론 가지고 이제 그 사과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그 수정을 시키는데 그 이제 그 꽃가루 수정이죠. 그럼 드론을 까 뿌립니다. 그럼 그 꽃가루가 어디서 옵니까? 국산이 아니거든요. 중국산이. 그래서 제가 아래 회의 중에 농담을 슬쩍 던진 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사과 드론 가지고 수정을 시키면은 그 사과는 중국산이다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먹거리가 사과가 잘 되면 모르지만은 제가 울산광역시 사무국장이 먹는 배 농사를 하면서 그 친구가 배 수정을 하기 위해서 벌을 갖다 놓다가 지금 전업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사람 손을 가지고 붓을 가지고 수정한다든가 뭘 해가지고는 제대로 착과가 안 된답니다. 안 되고 제일 좋은 게 벌로서 수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벌로가 수정을 하는데 모든 지금 과일이 벌로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정말 깨끗하고 가게 가려고 하면은 벌들을 갖다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벌들을 어떻든 간에 같이 상생하면서 벌을 갖다가 보호하는 그런 거를 우리 정부나 우리 양봉하는 사람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벌들을 이래 보면서 어떤 데 할 일 없으면 가만 앉아가 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보면은 그 체계를 보고 이렇게 보면 사람이 엄청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마음도 힐링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차양막 시설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해야만이 여름에 이 더운 직사광선도 안 받고 하면은 상당히 벌들에게는 그러니까 전원주택이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이제 그게 시설비가 사실은 최하가 2천만 이상이에요. 한 농장이 정부 차원에서도 시설해주는 게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그걸 뭐 우리가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한 500농가 등록된 농가가 한 400농가 되는데 미등록까지 하면은 뭐 한 1000농가가 넘어요. 그런데 그 등록된 농가를 다 해줄 수는 없고, 이제 1년에 한 뭐 5농가라든가 1억이고, 10농가 같으면 2억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은 한 5, 6년 지나면은 대농가들, 정말해서 100군 이상들 하는 농가들은 어느 정도 시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뭐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은 좀 그 전업을 하는 사람들, 완전히 양봉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시설을 다 갖출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시급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접근했다가 쉽게 포기하는 게 양봉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소나 돼지나 이런 농사를 접근하려고 하면은 금액이 처음부터 투자 금액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양봉은 소자본입니다. 양봉을 하려고 하면 500만 원만 있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도전을 했다가 해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기술도 없지,
기술을 어디가 보고 받을 데도 없지. 이러다 보니까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울산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를 데이터를 빼보면은 쉽게 도전했다 쉽게 포기하면은 여기에 대한 공개입니다. 이게 무슨 공개냐 하면은 이게 정부에서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되는 게 만약에 10통을 사가지고 내가 도전을 했다. 그러면 해보니까 안 된다. 그러면 약재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모든 걸 이걸 제대로 기술이 없으니까 못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한 5년 전에 여기 상당히 피해를 봤는데 요 밑에 그 숫게 누가 한 20통을 갖다 놨다가 안 되니까 방치를 해본 거예요. 방치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병이 오니까 꽃봉오리 안에다가 벌들이 그쪽 벌도 들어오고 우리 벌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쪽에 벌에 뭐 병균이 있으면 우리 벌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제 벌통에 상당히 피해를 본 일이 있거든요. 이게 그 입문하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쉽게 했다가 쉽게 포기하는 게 이게 상당히 이걸 제재는 할 수는 없지만은 좀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을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같은 울산광역시 기술센터 안에서 기술 보급을 계속 해야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이제 서울이라든가 뭐 박사들 모시고 와가지고 기술을 가르쳐야 하는데 원래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우리 양봉인들 중에 선별을 해가지고 기술 교육을 했어요.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효과 있는 이유가 딱 두 가지거든요.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자기들 노하우입니다.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는 게 그 기술이고, 그럼 그걸 왜냐하면 기술을 가르쳐 주면은 공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 교육비를 받고, 두 번째는 지역적으로 기술이거든요. 지역적으로 하니까 딱 우리 울산 같으면 울산 지역에 맞는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맞춤 교육을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시스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지회장이다 보니까 전국 회의를 가면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이쪽을 듣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이거는 깊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대한민국 스마트 양봉 비온팜